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제목은 좀 선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페인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인 성희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스페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행, 여러분들도 여행 좋아하시지요? 근데 여행은 또 각자의 취향이 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힐링 여행 좋아하고요. 뭐 미식 여행 아니면 뭐 쇼핑 여행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아니면은 또 뭐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여행보다는 오래된 역사 유적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혹은 그 장소에는 어떤 이야기가 서려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보는 그런 여행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제 여행 취향을 반영해서 저와 같이 작업하는 출판사에서 제 책 시리즈에 붙여준 부제가 뭐냐면은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색다른 지식여행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이라고 붙였는데, 하여간 저는 그러한 좀 색다른 지식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의 이 똘레도라고 하는 도시는 저한테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이게 똘레도의 그 강 건너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타호강이라고 하는 강이 감싸고 돌고 있고요. 양떨어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정말 철옹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수비에 유리한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은 스페인의 수도였어요. 마드리드로 수도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똘레도가 수도였다고 합니다. 좀 가까이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좀 큰 건물이 알카사바고요. 왼쪽에 그 첨탑 높이 솟아있는 게 톨레도 대성당입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고도, 옛날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 톨레도에요, 카바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물은 타호강이에요. 똘레도를 감싸고 흐르는 강이 타호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호강변에 카바 목욕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그 사각형의 건축물 있죠, 왼쪽에. 거기가 카바 목욕탕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사내의 부적절한 언행이 스페인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한번 그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의 역사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있는 곳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남아있죠. 그리고 BC 6세기경에는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카르타고는 북부 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로 한니발 장군의 고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그 BC 4세기경에는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한니발 장군이 그 포에니 전쟁 때 패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패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는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5세기경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지요. 그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그 여파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그 서로마 제국 땅은 그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이 나라를 세워요. 뭐 프랑크 왕국, 동고트 왕국, 서고트 왕국, 뭐 반달 왕국 하는 여러 개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베리아 반도는 그 중에서 서고트족이 세운 나라, 즉 서고트 왕국이 들어섭니다. 이 게르만족들은요, 이미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는 공통적으로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서고트 왕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 서고트 왕국이 711년에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스페인의 역사를 바꾼 그 부적절한 성희롱 사건은 바로 요 무렵에 일어납니다. 711년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해서 그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들을 이제 무어인이라고 하는데, 무어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고트 왕국이 멸망하고 무어인들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는요. 그 뭐 종족의 문제도 되겠지만은 종교가 달라졌죠.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왕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11년에서부터 계속 이슬람 왕조가 지배를 하다가 1492년에 그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 그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냅니다. 이제 그라나다에 마지막으로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쫓겨나면서 그 스페인은 다시 기독교 국가로 돌아가지요. 그거를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국토를 회복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겼던 국토를 기독교도들의 나라로 다시 회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슬람 왕조가 들어설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부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고트족은 그 왕국은 왕국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기는 한데 그 왕위 계승에 있어서 그 뭐 장자 상속이라든지 하는 그런 혈연에 의한 그런 상속 원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죽으면은 그 부하들 중에서 그 좀 유능하거나 인망이 높거나 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티사라고 하는 국왕이 사망을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아킬라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귀족들에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가 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또 덕망 높은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왕위 계승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드리고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귀족들을 규합을 해서 아킬라를 몰아냅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이때 아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동안의 전통에 걸맞지 않는 그런 왕위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의 반발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잘못이니까 내가 그 신하들의 뜻을 수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더라면은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한번 쥐인 사람이 그거를 순순히 내놓기는 어렵지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그런 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킬라는 부당하게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변에는 로드리고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귀족 세력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찾기는 해야겠는데 주변에서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리느냐면요.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어인 쪽에 손을 벌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킬라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관계는 현재만 심각한 거겠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동족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상극인 이슬람 교도들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아킬라는 그 무어인의 지배자인 무사 빈 누사이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무사 입장에서는 정말 호박이 덩굴채 굴러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베리아 반도에 좀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왔으니 이유는 뭐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신임하는 부하인 타리크 이븐 지아드를 보내서 이베리아 반도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타리크가 로드리고를 무찌르고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렇게 해서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왕조가 들어섰고 그때 들어선 이슬람 왕조가 1492년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타리크입니다.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한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그 북부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단거리, 짧은 거리가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한 타리크를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지브롤터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발 타리크, 즉 타리크가 건너온 산, 타리크의 산이라는 말에서 발음이 와전돼서 지금은 지브롤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브롤터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타리크가 이제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 지브롤터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과델레테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종교로 따지면은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얘기하자면은 로드리고와 타리크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어떻게 승패가 갈라졌느냐면은요, 이 사람이 로드리고입니다. 자세를 보면은 전쟁에 로드리고가 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711년에 최초로 지브롤터에 무어인들이 발을 디뎠는데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750년에 이베리아 반도의 지도를 보면은요, 연두색이 이슬람교도들의 왕조입니다. 칼리파 움마이야라고 해서 이슬람교도들의 나라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파죽지세로 몰아붙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기독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단기간에 완전히 반도 전체를 갖다가 빼앗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를 바꾼 부적절한 성희롱. 그 톨레도에 있는 그 타오 강변에 그 카바 목욕탕이 있다고 했었죠. 뭐 처음부터 거기에 그런 형태의 목욕탕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소에서 그 어떤 처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로드리고 왕이 그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희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처녀가 누구였냐면은 그 지브롤터 지역의 총독 훌리안의 딸이었어요. 플로린다라 카바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카바 목욕탕이에요. 카바가 목욕했던 곳에 세워진 목욕탕이라서. 근데 이제 그 로드리고 왕의 희롱을 들은 그 플로린다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하자 훌리안은 내 딸에 대한 모욕은 나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드리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로드리고를 치기 위해서 그 북부아프리카에서 무어인들이 군대를 몰고 올 때 그곳을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 바다를 건너와서 공격하는 측과 육지에서 수비하는 측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지를 수비하는 쪽에서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서고트 왕국은 멸망을 했고 로드리고는 서고트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이죠. 역사를 바꾼 부적절한 성희롱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행태는 알 수 없지만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런 형식입니다. 그 타오 강변에서 처녀들이 모여서 목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던 로드리고 왕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플로린다였던가 보죠. 그 처녀를 마음에 두고 수작을 부리다가 이제 앙심을 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그 남자가 그 로드리고 왕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100% 정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지명, 인명이 등장하고 화가들이 기록을 한 거 보면은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가고 싶다, 그러나다 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